안녕하세요. 모델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수집한 데닉스의 풀메탈 모델건 중에서 권총들만 모두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데닉스 레플리카라고 해도요, 모델별로 완성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 자리에서 모아놓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것들은 발사 기능은 모두 없고요. 세어보니까 모두 18종이네요. 참 많이도 샀네요. 먼저 이거는 콜트 싱글 액션 아미 1873입니다. 4.75인치 배럴이 달렸습니다. 서부 산하의 권총으로 설명이 필요 없는 클래식 리볼버의 명작이죠. 이렇게 싱글 액션으로만 작동하고요. 실총 같은 장전 배출이 가능합니다. 하프 코킹을 해서 실린더가 움직일 수 있게 한 뒤에 로딩 게이트를 열고 실린더를 돌려가면서 장전합니다. 이 데닉스의 화약용 카트리지를 장전할 수 있습니다. 해머의 파이어링 핀이 카트리지 바닥을 때리게 됩니다. 화약총 같은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건 총구에는 붉은 칼라 파트가 있지만 금장, 은장뿐 아니라 이 정도의 은빛에 가까운 밝은 회색 모델건들은 칼라 파트가 없이도 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보실 다른 회색 모델건들도 칼파가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싱글 액션 아미 1873인데요. 훨씬 외형이 화려하죠. 황동색 몸통 등 총 전체에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싱글 액션 잘 작동되고요. 이 데니스 카트리지도 넣어보면은 잘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머에 파이어링 핀이 없어요. 그래서 해머가 아무리 전진해도 실린더에 있는 카트리지 바닥을 때리지 못해서 화약을 터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장식용으로는 최고입니다. 자, 싱글 액션 아미 1873에는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크롬피치고요. 배럴도 좀 길죠? 7.5인치 배럴입니다. 미국의 기병대용으로 제작된 모델이라고 하죠. 이거는 해머에 파이어링 핀이 있어서요. 화약 카트리지의 이 부분에다가 캡 화약을 꽂고 장전하면 화약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싱글 액션 아미의 바리에이션 중에서 배럴이 아주 긴 콜트 번틀라인 스페셜입니다. 배럴이 무려 12인치나 됩니다. 유명한 OK 목장의 결투에서 카우보이를 상대로 총격전을 벌인 보안관 와이어트 어프가 이런 12인치 총열의 리볼버를 썼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진 모델이 바로 이 번틀라인 스페셜입니다. 이 번틀라인 모델은요, 리볼버로는 이례적으로 스토크도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는 리볼버 모델건용 스켈톤 스토크인데요. 번틀라인 스토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원래는 스토크 앞부분이 리볼버의 프레임 나사 부분과 맞물려서 장착되어야 하는데 현재 데닉스 모델건 자체로는 잘 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레임 부분을 좀 개조해서 스토크를 완벽하게 장착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미국 남북전쟁 때 사용한 구식 권총인데요. M1860 콜트 퍼커션 리볼버입니다. 싱글 액션 아미와 흡사하지만 발사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실린더에 실탄 대신에 화약 가루하고 탄화를 일일이 집어넣고요. 니플에 캡 화약을 꽂아서 해머로 타격해서 터뜨려서 탄화를 발사합니다. 이런 방식의 총을 퍼커션 리볼버라고 합니다. 이 모델건 리플에는 완구용 화약을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이미 끼워져 있는데요. 타격해보면은 잘 터지죠? 어두운 데서 격발해보면요. 장난 아닙니다. M1860은 8인치 배럴의 모델이어서 모델건 길이가 37cm나 되고요. 무게도 1.12kg나 되는 중량감 있는 클래식 리볼버입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남북전쟁 시기에 사용된 퍼커션 리볼버인데요. M1851 네이비 리볼버입니다. 이거는 정말 화려하네요. 상하 그립을 모방한 아이보리색 플라스틱 그립이 잘 어울립니다. 배럴은 7.5인치인데요. 팔각 기둥 모양인 옥타곤 배럴입니다. 실린더에 새겨진 그림은 캄페체 전투에서 텍사스 제2해군이 승리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배럴 하단에 장전용 레버는 실총처럼 이렇게 빼내서 움직여 볼 수 있는데요. 실총은 이 끝부분이 실린더의 약실 안으로 들어가서 화약을 눌러주지만 이거는 약실 앞에서 멈추고 더 이상 들어가진 않네요. 현대적인 실탄 장전식 리볼버가 등장한 이후에도 이 1851은 총잡이들의 필수품으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퍼커션 리볼버 M1849
드라군 스타일 리볼버 레플리카입니다. 앞에서 본 퍼커션 리볼버보다 더 이전 모델이어서 그런지 좀 더 투박한 느낌이죠. 아주 크고 무게도 무겁습니다. 이 실린더 크기 보세요. 싱글 액션 1873 실린더와 비교해보면 실린더 길이가 거의 50% 이상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싱글 액션으로 코킹하고 격발하면 해머가 니플을 때립니다. 근데 이거는 니플 굵기가 굵어서 완구용 캡 화약이 잘 안 들어갑니다. 화약을 터뜨려 보려면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주 작죠? 이름이 1849 웰스 파고 리볼버입니다. 퍼커션 리볼버 중에서 가장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포켓건 사이즈고요. 싱글 액션으로 작동합니다. 이 포켓 모델은 로딩 레버가 따로 없고요. 팔과 기둥 모양의 옥타곤 배럴이 달렸습니다. 이게 모양은 귀엽지만 데닉스의 홍보 영상을 보면 책에 속을 파내고 이 총을 숨겼다가 여러 명을 한꺼번에 처치하는 무시무시한 은닉용 무기로 나옵니다. 요거는 니플의 완구용 화약을 장전해서 화약총처럼 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해적 영화에서 많이 보는 19세기 퍼커션 단발 권총이죠. 모델 이름은 1872 프렌치 퍼커션 듀얼링 피스톨입니다. 장식용으로 좋고요. 특히 이 퍼커션 권총 모델건은 캡 화약을 장전하기 쉬워서 화약총으로 쓰기 편합니다. 이렇게 코킹을 하고 니플에 완구용 화약을 끼운 뒤에 당기면 폭음이 꽤 큽니다. 이건 스미스 앤 웨슨의 스코필드 1875 리볼버 크롬 버전인데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건맨들의 리볼버였다고 합니다. 서부의 권총으로 콜트 싱글 액션 아미를 많이 생각하지만 스미스 앤 웨슨의 스코필드 1875도 있었던 셈이죠. 이 리볼버는 액션 레버를 젖혀서 총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중절식 리볼버라고 하죠. 실린더가 원터치로 오픈되니까 이 탄을 장전하고 배출이 빠르고 편합니다. 작동은 이렇게 싱글 액션으로만 됩니다. 이 리볼버의 실린더 약실에도 데닉스의 화약 카트리지가 딱 맞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화약을 터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머에는 이렇게 파이어링 핀 같은 게 있지만 파이어링 핀이 관통해야 할 구멍이 프레임에 뚫려 있지 않기 때문이죠. 총을 꺾어서 내부를 보면 막혀 있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죠. 그래도 스코필드 1875 모델건은 독특한 매력이 있는 고풍스런 리볼버입니다. 이것도 중절식인데요. 현대적 리볼버인 영국의 웨블리 MK4입니다. 외관은 상당히 리얼하게 만들었고 풀메탈이라서 묵직합니다. 스코필드 리볼버하고 달리 더블 액션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데닉스 웨블리 모델건은 실총과 달리 총을 꺾을 수가 없어요. 실총이라면 이 레버를 눌러서 배럴과 실린더 뭉치가 꺾이는데 레버 자체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작동의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쉽네요. 이거는 콜트 파이슨 리볼버 모델건입니다. 파이슨 중에서 가장 짧은 2.5인치 총열이 달린 은닉용 모델을 재현한 건데요. 실총의 작동도 어느 정도는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더블 액션으로도 작동하고 싱글 액션으로도 격발할 수 있습니다. 실린더 릴리즈를 당기면 실린더를 빼낼 수 있는데 좀 빡빡하네요. 총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에어소프트건 파이슨에 비하면 이거는 엄청 무겁습니다. 해머에 파이어링 핀이 달려있지 않은 건 실총도 마찬가지지만 실총은 프레임에 파이어링 핀이 있는데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면 해머를 격발을 해도 내부의 카트리지를 때려서 격발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것도 콜트 파이슨이고요. 크롬 버전이죠. 8인치 긴 총열이 달린 모델인데요. 이 크롬 버전은 방금 전 본 검정색 파이슨보다 실총 재현도에서 앞서 있어요. 이렇게 실린더를 젖혀서 보면 실린더에 이젝터까지 재현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명총 콜트 1912를 재현한 모델건입니다. 금장 버전입니다. 실총의 구조와 작동을 상당히 리얼하게 재현했습니다. 가기는 실총과 좀 다르지만 황금빛 몽통과 리얼루드 그립의 조화가 멋집니다. 슬라이드를 당기면 코킹되고요. 방아쇠를 당기면 내부에서 딸깍 격발 소리가 납니다. 물론 아무것도 실제로 발사하지는 못하죠.
슬라이드를 후퇴시킨 상태에서 슬라이드 스톱을 걸면 슬라이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멈치를 내리면 슬라이드가 전진하죠. 해머가 코킹되어 있을 때 썸 세이프티를 올리면 슬라이드가 움직이지 않고요. 방아쇠를 움직여도 격발이 안 됩니다. 썸 세이프티를 내려야만 격발이 되죠. 탄창을 빼보면 탄창도 금빛인데요. 제법 리얼합니다. 이거는 데닉스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19110 모형탄인데요. 데닉스 1911의 탄창은 스프링과 팔로워도 있어서 모형탄을 장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네 발째부터는 잘 안 들어가네요. 자, 세 발만 장전했습니다. 모델건에는 익스트랙터나 이젝터가 없어서 탄화를 배출하지는 못합니다. 슬라이드를 당겼다 놓으면 청구로 모형탄이 발사가 됐네요. 이 1911은 내부 구조까지 실총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실총처럼 야전 분해가 됩니다. 오늘 펼쳐놓은 18종의 모델건 권총 중에서 완성도 1위입니다. 이거는 데저트 이글 크롬 버전입니다. 크기가 엄청나죠.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권총을 재현한 모델건으로서의 박력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후퇴 전진시켜서 해머를 코킹할 수 있고요. 방아쇠를 당기면 해머가 격발됩니다. 슬라이드를 당겨서 안쪽을 보면요. 소총의 볼트를 닮은 데저트 이글 특유의 볼트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풀메탈이다 보니까 무게가 1.5kg가 넘어서 벌써 손목이 아프네요. 이 모델건은 완성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세이프티라든가 슬라이드 스톱, 분해 레버 같은 것들이 모두 몰드 처리돼서요.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탄창을 꺼내보면 이 속이 완전히 비어있어요. 내용물이 없는 게 아쉽네요. 하지만 데니스 데저트 이글은 터프한 매력을 체감시켜주는 맛이 있는 모델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포켓 피스톨 데린저입니다. 황동빛 몸통에 고풍스러운 문양들이 새겨져 있고 상아빛 그립이 붙은 화려한 모델입니다. 실총처럼 이 레버를 앞으로 젖히면 더블 배럴을 위로 꺾을 수 있고요. 실총 같으면 이 상태에서 두 발 장전을 하고 레버를 돌려서 잠근 뒤에 싱글 액션으로 발사하죠. 근데 방아쇠 압력이 너무 세네. 예. 근데 이 모델건은 실총과 달리 리시버 후방이 막혀 있습니다. 내부를 봐도 꽉 막혀 있죠. 격발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배럴에 이젝터도 없고요. 그래도 이 모델건은 몸에 숨겼다가 발사하는 야무진 호신형 권총의 느낌을 재현했습니다. 이거는 옛 독일군의 제식 권총이었던 발터 P38 모델건입니다. 총기 역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고 베레타 권총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명총이죠. 역시 데닉스 모델건 특유의 좀 사용하다 보니 낡아진 실총 같은 실물감이 있어요. 실총 각인과는 좀 다르지만 각인들도 새겨져 있습니다. 작동은 슬라이드를 당겨서 코킹한 뒤에 트리거를 당겨 딸깍하고 격발하는 게 전부입니다. 실총은 더블 액션이 되지만 모델건은 안 되고요. 싱글 액션으로만 작동합니다. 외부의 작은 부품들, 슬라이드의 디코킹 레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몰드 처리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 탄창이 분리될 것 같지만 탄창 바닥만 있어요. 탄창이 없습니다. 데니스 데저트 이글 모델건이 탄창 내부는 비었어도 독립된 탄창이 분리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후퇴하는 느낌이죠.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지만 플라스틱제 모델건에 비하면 실총 같은 묵직한 느낌을 주는 점은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끝으로 볼 모델건은 데닉스의 마우저 C96 피스톨입니다. 각인은 없지만 옛날 권총의 클래식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립이 플라스틱인 게 조금 아쉽네요.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독립군도 사용했다는 역사적 권총이죠. 가늠자에는 거리별 숫자들과 눈금이 보이고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볼트를 잡고 당기면 슬라이딩 되면서 후퇴합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격발이 되죠. 이 세이프티 셀렉터 같은 거는 몰드 처리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탄창 안에 팔로워나 탄창 스프링 같은 게 없이 비어 있어서 모형탄 장전은 안 됩니다. 근데 이건 특이하게도 볼트 후방에 실총에는 없는 자그마한 돌기가 있어요. 여기에 화약을 꽂아서 화약종처럼 터뜨리게 만든 것 같아요.
한번 화약을 꽂아 볼게요. 코킹하고 완구형 화약을 끼워 보니까 딱 맞습니다. 자, 격발해보죠. 와, 제법 소리도 크고 잘 터지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데닉스의 권총 모델건 18종,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본 모델건에 비해서 정교함은 떨어진다. 하지만 풀메탈이어서 실총의 묵직한 중량감 그리고 특유의 터프함을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가격도 일본제 모델건보다는 많이 낮아서 가성비가 높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